인류 국가가 못 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못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을 혼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당을 응징할 수 없을 때 악당은 감옥에 보내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교수대에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만한 의인과 용감한 사람이 부족하면은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월남이 1975년에 망했을 때 그 월남에 똑똑한 사람 많았습니다. 조선조가 한일 합병됐을 때 똑똑한 사람 많았어요. 그럼 왜 망했느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왜 힘이 없느냐? 악당을 응징할 수 있는 힘, 외적에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망했다. 엄격하게 말하면 힘이 있어도 망하는 수가 있어요. 힘이 있어도 의지가 없으면 망합니다. 그것을 써먹을 용기가 없으면 망해요. 아무리 좋은 무기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그것을 써야지. 작년 2차례 우리가 당했어요. 천안함 폭침당하고도 우리가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만하게 보고 연평도 도발, 이건 100주에 테러를 했어요. 이것은 선전포고에 해당되었대요. 그날 이명박 대통령은 뭘 했어야 되느냐? 출동한 F-15 우리 전폭기에 대해서 적을 타격하라 명령을 내렸어야 돼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휴전선 넣을 필요도 없이 우리의 신무기로서 적의 포대를 작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F-15는 적이 가지고 있는 F-23 저런 거에 비하면은 이것은 포니하고 벤츠의 차이예요. 비행기 값도 한 10배 차이 납니다. 온갖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폭격하라는 명령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서 나오지 않았다. 고철, 신무기가 아니라 고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가지고 손에 좋은 무기와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써먹는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요새 인터넷 얼마나 좋습니까? 휴대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다 한국이 세계에서 1등 가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처럼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선동을 하는데 써먹으면은 이것은 문명의 이기가 아니고 문명의 흉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물질의 위기가 아니라 정신의 위기고 이념의 위기고 법치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내년에 선거를 2차례나 치러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딱 내려다 보면은 뚜렷한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종북 세력이 뭉치고 있어요. 종북 세력이 뭉치고 있습니다. 종북이 뭐냐 하면은 한자를 알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북이라고 한글만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자꾸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종자는 뭡니까? 누구를 따른다는 거죠. 북한을 따른다는 것이지. 또 종자는 굽힌다는 뜻도 있어요. 즉 김정일 정권을 따라가고 김정일 정권에 불종하는 세력을 우리가 종북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전형적인 정당이 민노당이라는 당, 민노당은 민노총이 만든 정당이니까 민노총에 가입한 정조조 등 여러 단체도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김정일을 따른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종김 세력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김정일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절대로 비판합니다. 지금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이라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천안함 사태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을 자극한 이명박 정부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선진국에서 이런 말 하면요 그 다음날 당장 공직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공직에서 사퇴해야 돼요.
예컨대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텔아비브 시장으로 나온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잡아 죽인 것은 히틀러를 자극한 유태인 책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으면 그 다음날 총 맞아 죽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서울시장으로 뽑았어요. 서울시장. 정복 세력은 절대로 김정일을 욕을 못합니다. 왜냐? 자기의 상전인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민노당이 김정일 욕하는 걸 한마디라도 하는 걸 보았습니까? 만약 그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면은 현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이란 여자가 그 대표예요. 라디오 토론을 하는데 시청자가 물었습니다. 6.25가 누가 일으킨지 대답해 주세요 하니까 그 대답을 못했어요. 나중에 대답하겠다고. 이런 정당이, 해산돼야 될 정당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요 종북 세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전술은 뭐냐 하면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그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해놓고 모든 행동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도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것입니다. 한미 FTA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FTA는 반대를 안 하고 왜 한미 FTA를 반대하느냐?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혼자 힘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에 막 모아요. 그래서 세 당이 유시민의 무슨 국민참여당 또 무슨 당, 요 세 당이 모여가지고 통합 진보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령을 발표를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 강령을 보니까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못을 딱 박아놨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앞으로 민주당이 손학규의 민주당이 이 당하고 또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행동본부가 어제 광고를 내가지고 경고를 했듯이 대한민국에 한미동맹 해체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해체를 목적으로 한 정당이 범야권이 돼가지고 여기서 대통령 후보를 내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종북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종북 정권은 김정일이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런 사태가 내년 2차례 선거를 통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고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이 국민들한테 이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국 순회강연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통합 진보 정당이 한미동맹 해체를 결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은 언론을 믿으시면 안 돼요. 조선, 동아, 중앙, KBS, MBC, SBS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언론이 좌경화가 되어 있어요. 그 기사들 또한 상당 부분 좌경화, 더 심한 경우에는 종북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한테 불리한 기사는 안 씁니다. 북한한테 불리한 기사는 안 써요. 대한민국에 불리한 기사, 미국에 불리한 기사, 이승만 욕하는 기사, 박정희 욕하는 기사는 열심히 씁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믿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럼 누굴 믿느냐? 여러분을 믿으시겠고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신을 믿어서 스스로 많은 정보를 아주 주체적 관점에서 흡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대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웃한테, 가족한테 좀 전해 주시라고 합니다.
절대 신문을 믿지 말라. KBS 믿지 말라. 더구나 MBC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MBC를. 광우병 선동의 주범이 MBC 아닙니까? MBC.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거짓과 진실의 대결. 거짓하는 자는 선동을 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선동을 합니다. 선동하는 자는 반드시 법을 파괴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지키면서 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자유를 무서워해요. 자유라는 것은 햇볕이기 때문에 햇볕을 받으면 드라큘라처럼 다 사라질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실, 정의, 자유, 저쪽은 거짓, 선동, 억압의 세력입니다. 저 어둠의 세력이에요. 종북 세력, 뭐 한자로 쓰면 좀 그렇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두운 데서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데모를 해도 꼭 밤에 나와요. 밤에. 아니 왜 밤에 이렇게 나옵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이 제일 잘 되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양초 판매량이 제일 많대요. 촛불 시위한다고 양초 사간다고 양초 판매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밤에 설치해요. 그걸 좀비라고 그러죠. 좀비. 좀비는 영어인데 그 유령을 이야기합니다. 유령처럼 꼭 밤에 안 보이는 데서 혼자서는 겁이 나니까 꼭 떼거리를 지워가지고 저렇게 설치되면서 제일 먼저 파괴하는 것이 진실을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법을 파괴하고 있어요. 경찰, 정복 입은 경찰관을 때렸다. 그 다음에 경찰이 하는 일이 선진국은 어떠냐? 총을 쏩니다. 총을. 경찰관 때려서 총 안 맞는 사람 없어요. 선진국에서. 그런데 어떠냐? 지금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맞을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경찰